1학년 2학기 거를 할 거고요. 자, 외울 게 좀 많아요. 처음 보는 것도 좀 있고, 네, 기호로 쓰는 것들이 좀 있어서 처음에 좀 잘 외워주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뭐 이해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것도 많은 건 아니고. 그리고 1학년 것처럼 뭐 혼합계산 이제 그런 건 나오실 일이 없으니까. 네, 계산이 막 엄청 길고 식이 엄청 긴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뒤에 가서 이제 부피나 넓이 구할 때 계산할 때만 조금 이제 식을 써야 되는 것 뿐이고 그 외에는 그냥 좀 외워서 푸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을 쓸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수학을 해오시면서 느낀 게 좀 있어야 되는 게 도형을 좀 못한다. 너 되게 크게 끄덕이는 게 도형이 좀 약하신가요? 도형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도형이 엄청 중요한 건데요. 도형 엄청 중요한 거야. 도형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네. 도형이 있기 때문에. 기하가 도형이죠. 네, 맞아요. 수는. 네, 기하라고 하죠. 도형 부분을 우리는. 자, 그래서 이제 외울 것들을 좀 빨리 좀 외워주셔야 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 거고요. 네, 뭐 차례를 잠깐 볼게요. 차례를 잠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1단원의 기본도요. 네, 그래서 점선면, 각, 위치관계, 평행선의 성질. 말은 되게 어렵게 나왔지만 들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점선면이라고 얘기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점도 도형이다. 선도 도형이다. 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얘는 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왜냐면 얘도 두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두께 들어가면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작도와 합동, 그러니까 작도는 이제 그림 그리는 방식. 그래서 눈금 없는 자랑 컴퍼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어떤 방식을 그릴 거냐 이런 거 하는 거고요. 하품하지라 이제 시작했는데 너 왜 놀래? 너도 졸리지? 이게 아니라 아니요. 졸리지? 아니요, 안 졸린. 저 졸린 적이 없어요. 웃기네. 눈이 그냥 졸려가지고. 못 자요. 저 진짜 못 자요. 하품하고 있고 이제 시작인데 이제 설명 아직 한 페이지도 설명 안 했는데. 네, 자. 선생님, 네. 제 스탠딩 잡아서 앉아 있는데 저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우선 냅둬봐. 신경 꺼. 자, 그 다음에 합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 삼각형들, 사각형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합동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합동이 조금 어려워요. 합동 부분이. 자, 그 다음에 평면도형. 네, 요 뒤에 이제 원, 부채꼴, 뭐 다각형, 뭐 정삼각형, 정사각형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정오각형, 정육각형. 자, 이런 거. 그리고 내각, 외각 뭐 이런 거 배우게 될 거고, 입체도형에서는 뭐 뿔 배우는 거죠. 삼각뿔, 삼각기둥, 뭐 삼각뿔대 뭐 이런 거 배워요. 그 다음에 뭐 원, 구 뭐 이런 거. 그래서 건널비 구하는 거 초등학교 때 좀 해봤죠? 그래도 도형에 뭐 그런 거 그대로 해요. 네. 근데 좀 더 계산은 쉬워지지.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3.14를 곱해야 됐어. 원 얘기하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3.14는 안 곱해. 그냥 문자로 파이만 옆에다 붙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이 오히려 더 실수하는 일은 적어질 거예요. 네. 2학기 때 파이가 나와요? 네, 이제 나오죠. 2학기 때요? 네, 지금 이제 배우는 나와요. 2학년이요. 1학년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올 거고, 다음에 이게 이제 윤우가 계속 얘기하는 나는 할 수 있다. 자, 난 이미 학교에서 배웠다. 하고 있던 대표값. 네, 그래서 평균. 네, 이런 거 구하면 됩니다. 네. 네. 평균 뭔지 아시잖아요. 최빈값. 네. 그리고 최빈값, 중앙값. 네, 이런 거 배워요. 최빈값은 가장 많은 게 최빈값.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막 뭐 이렇게 시내 명동 같은 데 갔어. 근데 뭐 연예인 누구 좋다 막 설문조사를 해. 그러면 이렇게 막 스티커 붙이잖아. 그게 최빈값이야. 스티커 제일 많은 게 제일 높은 거잖아, 인기가. 그게 최빈값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별거 아니지. 제일 많은 거 보면 돼. 네. 그게 최빈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쭉 나열했는데 가운데 값.
가운데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그 양옆에 있는 그거의 평균. 네, 이렇게 한 게 중앙값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네. 솔직히. 그냥 한번 들으면 아, 이 방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러고 끝나.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도수분포표 이런 거 히스토그램 그리는 방식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해보면 아시겠지만 요 단원이 내가 봤을 때 니네가 제일 쉬워할 거야. 제일 쉬워요. 여기가 제일 쉬울 거야. 저기 쉬워요. 얘는 도형이라고 하긴 좀 그렇거든. 네, 그림 모양이 도형이어서 그런 것 뿐인 거지. 얘는 그냥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돼.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잘하면 네. 계산 실수만 안 하면 그냥 웬만하면 맞출 수 있다. 저쪽은 똥개 수학하고 감점. 아무리 낮은 반도 2단원은 잘한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저거 못 다른 단어는 못해도 요 단어는 잘한다. 네, 자. 저 단어 못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학을 접는 게. 네. 자, 요 단어를 못 하실 거면 수학을 접는 게. 근데 저거 중에서 나중에 막 고등학교 들어가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요. 통계 중에서. 아니요. 그럼 못 해요. 그럼 못 알아요. 연관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살짝 연관돼, 살짝. 네, 그렇게 많이 연관되지 않아. 그래서 이거 배우고 우선 고등학교 때 바로 배우는 거 아니고요. 3학년 때 다시 나와요. 중3 때. 중학교 수학은 어때? 재밌어요? 재밌겠어? 재밌겠어? 재밌어요. 어려워서 그렇지. 아니 어려운 게 어떻게 재밌어요? 야, 어려우니까 재밌어. 어려운 걸 푸는 재미가 원래 재밌는 거야. 야, 생각해봐. 니네가 예를 들어, 네가 지금 이거 배우고 있어. 근데 너한테 1 더하기 1을 물어봤어. 재밌어? 네. 1 더하기 1 재밌냐고. 1과 1을 더하면 야, 그거는 걔네들이 처음 배울 때는 엄청 걔네들도 싫어했을 거 아니야? 더하기 빼기 할 때. 100 더하기 뭐 몇 하면? 근데 지금 그거 하면은 재밌냐? 재밌는데. 그런 거야. 느낌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처음 배우면 당연히 어렵지. 근데 얘가 또 익숙해져서 1 더하기 1 느낌이 돼버렸어. 익숙해져서. 혼합계산 그 정도 느낌이 됐어. 풀으면 풀만하지 않을까? 혼합 계산도 아직도 싫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처음은 어렵지만 배워 나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 너무 쉬워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니네 3학년 애들한테 지금 이거 물어봐봐. 웃어. 이거 물어보면 웃는다고. 이게 뭐야. 이런 거 너무 쉬워요. 막 이래.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미리 배우는 게 좋아. 그래야지 그 다음에 너네들이 이게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오지. 니네들 초등학교 거 봐봐. 얼마나 무서워. 초등학교 거 어려워요. 어려워. 4학년 거 좀 어려워요. 5, 6, 아, 6학년 거. 아니 4학년 초 좋지. 그거 어려워요. 자, 배운 이 얘기를 비추어 봐서 알 수 있는 건 초등학교 때 다들 수학을 못 하셨다. 그런 거구나. 그죠? 초등학교 때는 혜성이만 잘했구나. 혜성이 맨날 잘했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어렵다면서. 4학년 때는 못하고 5학년 때 잘했어요. 저 예전에 쌓기나무가 언제 나오지? 5학년. 6학년. 왜 다 달라요 얘기가? 6학년 쌓기나무. 때예요. 6학년 때. 와, 나 옛날에 쌓기나무 애들 가르칠 때 4학년 때 나온 것 같은데? 선생님만 아니었을까요? 선생님만. 아니야. 저희 쌓기나무 2학년 때 나와서 선생님이 자 100은 어. 하나 둘셋 블럭 끼우면서 너 2학년 때 했다고? 이건 뭐야? 인천 인천공항에 인천대교가 그렇게 지어지는 생겼나? 단축된 공항 분해했었다. 인천 그림 겁나 웃겨. 뭐라는 거야? 뭐 나도 읽으면서 이해도 안 되는 여기 또 얘기가 이상한 소리 나요. 그거 착한 네. 아이들. 뭐 이제 도형이 이제 다 그럼 아까 얘기한 이런 거 다 만드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네. 그거를 인천 대교까지 비교를 해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이어도 될 얘기를. 책이 너무 갔네. 네, 자 너무 내용이 갔어.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이제 도형은 기본적으로 기본 요소가 있다고요. 그게 점선면이다. 네, 점도 도형이고
선도 도형이고 면도 도형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 찍으면 얘가 점인 거고, 점이 더럽게 많이 모이면 선인 거고, 선이 더럽게 많이 모이면 면인 거고, 네. 면이 더럽게 많이 모이면 입체 도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있네요. 네. 점이 더럽게 많이 모이면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꼬이면 곡선이 될 수 있는데, 이 곡선은 이제 지금 배울 일은 거의 없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호, 뭐 이런 것들, 부채꼴, 원이 곡선이죠. 네, 그래서 원에서의 곡선만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지멋대로 가는 곡선은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나중에 가시면 그때 좀 이런 거 계산하는 게 더럽게 어려운 게 나와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더럽게 많이 모이면 평면도 되고 곡면도 된다. 다 만들 수 있다. 자, 평면은 당연히 평면 도형은 뭐 원이나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뭐 이런 게 평면 도형이고, 입체 도형은 여기 있는 사각기둥, 뭐 원뿔 뭐 이런 게 입체 도형이고. 자, 교점과 교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앞에 내용 뭐 별거 없죠? 네. 교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선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선을 다른 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그죠? 이 자리의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교점은 꼭 선만으로 교점이 만들어지냐? 그건 아니다. 왜? 선이 겁나게 많이 모이면 면이 된다 했죠? 그래서 면을 내가 연필로 찔러도 네, 점이 하나 만나겠죠? 연필로 찌르면, 요걸 이렇게 찌르면 그죠? 네, 그것도 교점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선이 무조건 어떤 거랑 만나는 한 점이 교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교선. 교선은 면이랑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게 교선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이게 면이 있는데 내 손이 칼이야. 그래서 얘도 면일 거 아니야, 칼도. 그래서 이렇게 만난다, 자른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잘리는 만나는 부분이 교선이 된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원기둥이 있는데 이 면이 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자르면 그 만나는 선이 교선이 된다. 당연히 그러면 요건 단면이 되는 거죠. 네. 잘렸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 뭐 아직까지 어려운 게 있을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체 도형을 생각해 보면 선이랑 선이 만나는 게 더럽게 많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교점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선으로 만나는 거는 전부 다 교선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입체 도형은 지금 교점과 교선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 꼭지점이랑 모서리 이름만 바뀐 거 아니에요? 그쵸? 기억나기 시작했어. 기억나기 시작했어. 네. 이제 배운 게 보람을 느낄 때가 됐나요? 네, 자, 아린이 기억나요? 맞아, 근데 그때 안 나왔어. 이때는 안 나왔어. 그래도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했잖아요. 선배님 영상 안 봤어요. 야이씨. 자, 그 죄송해요. 다음. 리크예요, 리크. 자, 우리 계속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개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사변체에서 교점과 교선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요. 교점은 몇 개죠? 4개. 4개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해되시죠? 교선은 몇 개죠?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요. 모르면 얘기. 얼마나 쉬워. 네. 겁나게 쉽죠? 네, 개수 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개념 2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표현하는 방식.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념 1에 나와 있는 거 먼저 읽어볼게요. 직선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는 언제일까? 한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지만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걸 지나는 직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렇게도 지날 수 있고 방향만 다르면 다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점이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직선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여기가 A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근데 얘네들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냐 그러면 요거 하나뿐이 없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직선이니까 이렇게 끝없이 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직선을 이제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선을 기호로 나타내면 직선 표시를 이렇게 쓰고 A, B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얘가 요 그림 얘기야. 이해돼요? 자, 근데 직선일 때에는 알파벳 순서 바뀌어도 돼요. 똑같은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직선을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로 얘기할 건 반직선 얘기할 거예요. 반직선은 직선의 반대가 아니라 한쪽만 가는 거야. 반쪽만 가는 거야. 반쪽만.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게 반직선이야. 여기서 시작한 여기는 끝이 있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이걸 기호로 쓸 때에는 반직선 표시하고 A, B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항상 요 처음이 시작되는 알파벳이어야 돼.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는 반직선 BA라고 쓰면은 반직선 BA는 요렇게 가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러면 쓸 때에는 B를 먼저 쓰고 그 다음 A 이렇게 써야 돼. 이해 안 가면 얘기. 순서 바뀌어도 된다네요. 직선 반직선은 안 돼. 선분은요? 선분 바뀌어도 돼. 반직선은 바뀌면 안 돼. 이해되시죠? 자, 시작되는 게 B에서 시작하면 B에서 시작해서 A로 간다는 의미인 거야, 요게. 왜 저렇게 그려져 있어요? 아, 그림은 당연히 뭐 나와 있던 거 아니면 내가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A에서 시작해서 B로 간다는 의미인 거야. 자, 여기서 또 유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기호로 쓸 때에는 반직선 이쪽 방향으로는 안 써.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화살표로만 써야 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기호로 쓸 때 이렇게 방향 써서 뭐 여기 BA 이렇게 쓰는 거 없어. 왜요? 알겠죠? 네, 기호로 쓸 때에는 무조건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돼 있어야 돼. 얘만 위치가 바뀌는 거야. 요 알파벳만. 화살표 방향 그대로. 오케이? 자, 선분 AB 이렇게 쓰면 돼요. 얘도 BA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선분이랑 직선은 그러니까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네, 반직선은 바뀌면 안 된다. 제발 어떡해. 아, 가 그러면. 아니 가라고 그냥. 진짜 하지 아, 마요. 아니 왜 병원 못 가잖아요. 아니 지금 저기 집중을 못 하잖아. 아 지금 가면 보관해야 되잖아요. 뭐 나한테 왜 짜증을 내? 왜 나한테 그래? 뭘알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 약국 가서 그 자, 전 아야, 니넨 조용히 해. 말 더 하지 마. 설명 아직 안 끝났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먹고 오면 안 돼요? 어? 아니 이게 뭘 먹어? 진통제예요. 그 때문에 수업을 하다가 끊겨.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러면은 얘는 반직선 AC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반직선 AB라고 써도 같은 거야. 아 힘들다. 이거 같은 건지 이해돼요? 네. 시작되는 점도 똑같죠. 얘는 뒤에 써 있는 알파벳은 방향인 거야, 그냥. 근데 방향이 어차피 AB로 지나가든 AC로 지나가든 똑같은 반직선이잖아요. 시작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되는 게 있죠. 네. 반직선 BC 안 되죠. 왜? 시작점이 다르잖아. 색칠되어 있는 게 A부터 색칠 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BC는 안 된다. 네. 이 그림을 봤을 때 이해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옆에 있는 거는 NC 반직선 BC BC죠. B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제 눈이 안 좋아서.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것도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옆에 건 어떻게 써야 돼? 얘는 어떻게 써야 돼? 반직선 BA. B에서 시작해서 A로 가고 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고 있잖아.
이해되시죠? 네.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반직선 BC. 반직선 BC.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요? 아니요. 다르죠? 왜 다르죠? 방향이 그렇죠.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같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반직선은 지금 요게 중요한 거야.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얘랑 얘랑 같다가 중요한 거야. 요걸 잘 찾아야 돼. 시작되는 점과 방향이 같은지. 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뭐 직선 선분은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얘를 볼까요? 얘도 보면은 반직선 AB라고 써도 되고 반직선 AC라고 써도 됐었겠죠. 얘를 보면은 반직선 BA라고 썼어야 됐겠죠. 자, 이해 이제 좀 되실까요? 선생님 예, 뭐야? 그럼 반직선 AB하고 반직선 AC는 똑같은 거예요? A 어느 그림이냐? 그맨 오른쪽에 있는 맨 오른쪽 지금 요거요? 네. 요거는 반직 그 왼쪽이 요거요? 네, 요거는 뭐? 반직선 AB하고 반직선 AC가 똑같은 근데 제가 지금 같다 그랬잖아요. 네, 같아요. 시작되는 부분과 방향이 같으니까. 이해되실까요? 직선이라는 것 자체가 끝까지 쭉 계속 가는 거잖아요. 끝없이 가는 거잖아. 직선이라는 말 자체. 그런 건 알고 계시죠? 네. 몰라요? 그냥 여기 쫙. 아니야. 직선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있는 거야. 계속 가. 처음 알았어. 저번에 저번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게 눈으로 보이시나요? 네. 자, 뭐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그 얘기가 아니고 직선은 계속 가는 거다. 반직선은 그러니까 반쪽만 계속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계속 안 가는 건 뭐야? 선분인 거지. 선분은 시작과 끝이 있는 거야. 오케이? 괜찮은 이제 이해되시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2-1번, 도형을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래요. 직선 AB, 그러면 이게 직선 AB가 화살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계속 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쓸 때에는 양쪽 화살표 표시하고 AB. 오케이? 네. 다음, 반직선 BC. B에서 시작해서 C로 갔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머리를 짬매고 있어. 그래서 쓸 때에는 반직선 BC 이렇게 쓰셔야 된다. 이해되고 계신 거죠? 네. 자, 선분 AC. 선분 AC는 요것만 선분 AC가 되는 거여서 기호로 쓰면 선분 AC 이렇게 써도 되고 얘도 CA 이렇게 써도 맞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써요. 둘 다 같은 거지만 AC를 우선적으로 써요.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직선도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랑 같은 거지만 직선도 보통 알파벳 순서를 먼저 나온 걸 먼저 쓴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계속 갈게요. 자, 3-1번 한번 볼게요. 3-1번을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의 위에 ABCD가 있어요. 자, 이제 아까 얘기한 걸 잘 이제 생각하시면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우선은 지금 그림 보시고 기억, 직선 AB랑 직선 BD는 같냐? 같죠? 네. 네, 어차피 끝까지 가는 거고 같은 선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직선은 선이 하나면 다 같겠지. 뭐라고 써 있어도 다 같은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맞다고 하면 돼. 직선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선분은 알파벳이 똑같이 써 있어야지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분 보면 선분 AB, 선분 BA 얘는 어때요? 같아요. 무조건 같은 거야. 알파벳이 똑같잖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반직선을 얘기하면 반직선은 시작되는 알파벳이랑 방향이 같아야 돼. 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시작되는 알파벳을 보면 얘는 B로 똑같이 시작했어요. 근데 B에서 하나는 A 이쪽으로 갔고 하나는 이쪽으로 갔으니까 얘는
안 되지. 알파벳 시작은 똑같은데 방향이 다르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이제 얘를 보면 똑같이 A에서 시작을 했어. 근데 방향이 얘도 이쪽이고 얘도 이쪽이죠. 얘는 같은 거죠. 해석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진짜 요게 중요한 거야. 지금 반직선이. 직선 선분은 구분하기가 너무 쉽죠. 네, 반직선이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가다라가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어디까지 설명해야 돼, 근데? 어디까지 설명하고 풀어야 되니? 여기까지 설명하면 우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까지만 얘기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문제 좀 풀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근데 우리는 거리라는 거에 우선 알고 있죠? 거리가 뭔지. 예, 뭐 이미 뭐 활용 문제에서 너무 거리가 많이 나와서 그쵸? 네, 자 그래서 거리가 뭔지를 알고 있는데 도형에서는 이제 거리를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내가 요렇게 해서 여기 갈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서 거리는 뭘까? 짧은 거리. 네,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야. 거리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최단 거리야. 제일 짧은 거리. 방금 그걸 최단 거리라고 하는 거야. 짧은 거리. 네, 가장 짧은 거리. 네, 그거를 이제 거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것만 거리인 거야. 네, 다이렉트로 가는 거. 네, 요것만 거리가 된다. 아무리 돌아가도 그건 거리가 아니다. 네. 한마디로 니네 집을 100바퀴 돌아봤자? 네. 니네 집 있는데 100바퀴 돌면 그게 거리냐? 니네 집으로 다시 가면 그거는 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왜? 또 뭐해? 아, 쌤. 어. 저 아래서 아이렌을 달라 했는데 계속 어디 아프냐 물어봐. 소화제가 탄산음료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요, 저 아직 설명 안 끝났어요. 네. 네. 계속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제가 중간에 딴 얘기를 해서 지금 설명이 안 끝났는데. 아무튼 괜찮아졌다는 얘기지? 그건 됐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분이 있으면 그거에 두 선의 가운데를 우리는 중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중점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얘랑 길이가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A, B를 중점이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요 길이가 16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8이고 여기도 8이 된다. 그러면 요 자리가 중점이 되고 우리는 중점을 보통 기호로는 M이라고 써요. 왜요? 미들의 약자예요. 미들 알죠? 네. 네. 니네 학교가 뭐죠? 중학 미들. 미들스쿨. 자, 네. 그래서 미들스쿨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래서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왜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 아니야. 이게 옛날에는 소학교라고 했어. 완전 옛날. 그거 저기 하모니 세대 소중 이렇게 된 거야. 국민학교 아니고요? 그 전이 소학교. 그 전에. 그 전에. 제가 국민학교였어요. 네. 저희 엄마 세대까지가 네. 국민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몇 년생까지가 국민? 80년? 70년대까지는 국민학교. 70년생까지는. 80년생부터는 초등학교. 저희가 80년생인데 국민학교 나왔다 그랬는데. 아마 졸업을 초등학교로 졸업했을 거예요. 네. 다니다.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뀐 거지. 국민학교라는 이름으로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 초등학교로 바뀌어서 졸업한 거야. 아빠는 그냥 국민학교 네.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마지막이거든요, 국민학교.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국민학교. 80년대부터는 초등학교. 소학교는 언제까지? 저는 그것까지는 알고 싶진 않고요. 네. 아무튼 저는 아니어서. 자, 그렇게 되는 거고 3등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길이가 뭐 예를 들어 얘가 9면 3등분 한 개 다 3씩 나눠 갖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호로도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식으로 쓰면 나누기 3을 한 거다. 뭐 이걸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3등분이니까 나누기 3 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네, 2등분 했으니까 나누기 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걸 이제 기호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다음 선분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랬어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보면 되죠. 자, BM은 몇이죠? BM. W 6. 자, 그 다음에 AN. 6. AN. 아 N 3 M 아니고 N. 3. 자, 그럼 MB. MB는 9가 되겠죠. 3 더하기 6이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해 안 가면 얘기. AM은 몇이에요? 네? 6 AM 6. NM 3. MB 9.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당연히 단위 쓰셔야 돼요. 안 쓰실까봐 네, 얘기를 합니다. 네, 단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볼게요. 자, 이런 거 이제 니네가 생각할 수 있냐. 자, AC의 길이 몇이냐. AC 아 14. 왜냐면 요 길이가 똑같은 게 하나씩 있고 얘도 하나씩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2배 늘어난 거죠. 근데 이거를 식으로 써야 돼. 자, 문제는 식으로 써야 돼. 자, 그럼 식으로 쓰면 보통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를 얘 길이랑 얘 길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얘를 A 더하기 B는 7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A고 얘도 B라는 거 이제 알죠. 그러니까 AC는 A도 2개고 B도 2개인 거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였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7이었으니까 2 곱하기 7이어서 14 이렇게 식을 써야 된다고. 진도가 너무 빨라요. 선생님 AC는 2AN은 14cm인데요. 2AN? 네, AC는 2MN 아, 2M에? 14cm. 네,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러니까 미지수를 뭘로 정하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근데 그렇게 쓰면 네가 너는 X라고 쓴 거야. 요 7을. 근데 7을 이미 알고 있는데 X라고 쓸 일이 없잖아? 그럼 이상해지지 않겠어? 그리고 그렇게 쓰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랑 얘랑 같다는 건 어떻게 쓸 거냐. 이게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네요. 자, 어디까지 풀어보셔야 될 거냐면 12페이지까지 우선 풀어보시고 오늘 각도 얘기할 거예요. 네. 이 몇 페이지예요? 11이요 11페이지 1번이요? 뭐가 틀린 거예요? 자, 같이 봅시다. 선이 연속해서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맞아요 맞다 그랬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맞아요 맞아요.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은 같은 반직선이다. 아니 헷갈리는 게 요렇게 그렇지. 다 방향이 다르면 같은 반직선이 아니죠. 근데 틀린 거예요. 방향 얘기가 없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시작점만 무조건 같다고 같은 반직선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실까요? 예. 5번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12번. 12번? 네. 12쪽에 12번.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했던 걸 생각하면 네. 자, 뭐가 우선 먼저 나왔냐면 A, B랑 B, C가 B, C를 세배하면 A, B가 된대요. 네.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A, C의 길이를 먼저 알아야 돼요. A, C의 길이 몇이죠? 20. 맞아요. 자, 여기 똑같이 A라고 할 거고 여기 똑같이 B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지금 20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 AB. AB가 요거죠. 네. 뭐야? 2B죠. 네. B가 2개잖아?
BC는 뭐예요? 2A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 식으로 쓰면 3 곱하기 아이고 지우개 3 곱하기 2A겠네요? 에? BC가 2A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잠시만요. 머리. 3 곱하기 2A잖아요. 네, 머리에 오류가 났어요. 기다려 줄게요. 이해 안 가요? 네. 왜요? BC를 2A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A 두 개여서 2A인 건데. 근데 음. B 플러스 A가 10이잖아요. B 플러스 A가 10, 왜 B 플러스 A가 왜 10이야? 아 지금 요거? 네. 아 그건 나중에 할 거야. 아직 생각하지 마. 근데 저게 왜 20이 A 플러스 B예요? 요거 잘못 썼다고? 요거 이렇게 하자. 잠시만요. 넘어가요. 아니야. 얘기해. 그러니까 저 2A가 이게 BC라고. 1등? 이게 1등? 2A가 BC라고. 그러니까 3을 곱하는 거야. 아니 뭐 이해 안 가는 거 얘기해. 아니 계속 풀어보세요 일단. 계속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2는 약분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B 하나가 A 3개네요. 네. 그럼 얘를 B 대신에 3A라고 써도 되겠네. 네. 얘도 3A라고 써도 되겠네. 네. 그럼 이게 4A였네? 네. 4A가 10이네? 네. A가 몇이야? 4분의 10이니까 A 하나가 이거 하나가 2.5라는 걸 알았어. 네. 자 우리 뭐 구해야 돼? 잠시만요. A, B요. 그러면 2.5가 몇 개 있어? A, B는? 2개. 다시 생각해봐. 자 A, B야 A, B. 4개. 다시 생각해봐. 3개? A, B 안 보여 A, B? 보여요. 몇 개야 A가? 네? 6개. 답은 15. 잠시만요. 다시 설명해줄까? 네. 자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번 시험은 망할 거 같아요. 네. 아니 이거 되게 쉬운 거야. 제발. 제발.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요걸 생각을 해봐. A, B가 지금 B, C의 지금 3배라 그랬는데 내가 알파벳을 정할 거라고. 요거 모르니까 A. 이게 두 개가 A인 건 아니잖아. 네. 이거 모르니까 B. 그래서 A 더하기 B가 10인 걸 알았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B를 꼭 이렇게 써줄 필요는 없죠. 우리 방정식 생각하면 B 이렇게 쓸 필요 있어? 10 빼기 A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 이게 10인데 이게 A니까 그쵸. 10 빼기 A라고 써도 되잖아.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안 쓰고 지금 B는 10 빼기 A라고 내가 쓸게요.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그러면 이제 요거 표시할 거야. 그럼 A, B를 뭐라고 써야 돼? 내가 기호로 다 썼으니까 잠시만요. A, B를 기호로 뭐라고 쓸까? A. 잠시만요. A, B를 이 알파벳으로 바꾸라고. 소문자 알파벳으로. 네? A, B, B 이걸로 바꿔서 얘기하자고. 이해. 그래. 얘가 EA였다고. 네. BC는 뭐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BC요? BC야. 요거야. 2B. 2B라고. 그래서 3이 곱해졌으니까 여기에 이게 식이라고. 어렵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 2를 나눌 수 있지 않냐고. 방정식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A가 3B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고. 네. 그치? 근데 아까 B가 뭐였어? 10 빼기 A라면서. 네. 그러면 B가 10 빼기 A라고 이렇게 쓰면 문자가 A로 똑같아졌네? 네. 그러니까 A는 30-3A가 된 거고. 어. 그래서 넘어가니까 4A가 30이 된 거고. 네. 애들 이거 다 풀었어요? 그래서 A는 2분의 15가 된 거고. 여기다가 2분의 15를 대입하면
10 빼기 2분의 15니까 b는 2분의 5가 된 거고. 근데 우리는 a, b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아까 a, b의 길이가 2a였죠? 네. 그러니까 2a면 a가 방금 2분의 15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2분의 15였겠죠. 15. b는 구할 필요는 없었죠. 얘들 이거 다 풀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짝 빨리나? 아니 어려워요. 그쵸? 어려운 건데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식은 이렇게 써야 돼요. 11번. 네. 쓰고 있어? 다 했어요. 다 썼어? 자 11번 똑같은 방식일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똑같이 내가 여기를 A라고 정할 거야. 나와라. 나오지? 야. 자 여기를 또 A라고 정할 거고 여기를 B라고 정할 거예요. 자 AC 어떻게 쓸까요? 2a 플러스 2b. 그게 10이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A랑 B를 하나 더하면 6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럼 이제 요거 볼 거야. BC 뭐라고 써야 돼요? 맞아요. AB는요? 2A. 그러니까는 B 하나가 A 두 개랑 같겠네요. 이 약분할 거니까. 여기까지도 이해될까요? 네. 자, 그래서 요 B 자리에다가 2A로 바꿨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3A가 6이죠? A가 2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2를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4죠. 자, A가 2고 B가 4라는 걸 알았어? M 선분 CM 구하래요? CM이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선분 CM은 A 하나랑 B 두 개죠. 그러니까 2 더하기 8이겠네요. 답은 10.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계산한 11번, 12번이 있죠. 이게 좀 더 그냥 깊게 얘기하면 2학년 때 배우는 이게 연립방정식이에요. 네, 이게 2학년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이에요. 원래대로 쓰면은 B라고 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아니지. 얘를 이렇게 썼어야지. 요 BC를 12 빼기 2A 이렇게 썼어야 되고 요거를 원래대로 쓰면은 12 빼기 2A라고 써야 되고 이거 하나는 그러니까 6 빼기 A라고 이렇게 원래 썼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더 헷갈려. 그래서 아예 다른 문자로 그냥 쓴 거야. 길이가 다른 거 끼리.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좀 식 쓰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워. 오늘 배운 것 중에. 지금 몇 시예요? 7시 10분이야. 자, 이제 다음 거 얘기를 해야 되겠죠. 프로폴. 각. 이제 각. 뭐 우리가 항상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각이 나온다. 네. 이런 얘기 하지 않니? 각이 나온다. 네. 각은 영어로? 아 알아요. 깔. 아 이거 떨어져가지고 각? 아 이거 아는데?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아는데? 각은 영어로? T 어떻게 들어가네요? A로 시작해. 깔찍. A로 시작해. 뭐였더라? A요? 힌트. 힌트. 삼각형. 트라이앵글. 앵글. 앵글. 그죠? 앵글. 와, 또 영어 시간이 돼버렸죠? 그래서 트라이. 네. 그래서 트라이앵글. 또 여기서 지식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왜 스퀘어예요? 말이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뭐야? 근데 왜 왜 스퀘어? 스퀘어예요? 뭐가요? 왜 스퀘어예요? 사각형 네 개. 그거는 각을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럼 왜 농담. 트라이
파이 앵글이죠. 그냥 나한테 따지지 마. 아, 왜 나한테 더 깊게 가지 마. 나도 거기까지야. 하잖아요. 나도 거기까지야. 자, 그래서 각은 앵글이다. 어차피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네, 그 합동할 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SAS 합동 뭐 이런 게 있을 때, 아 네, 기억나요? SSS S가 사이드, SA 그리고 A가 앵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배운 사람들은 미리 배운 사람들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자, 각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럼 뭘 각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점이 하나 있는데 반직선이 서로 방향을 다르게 두 개가 이렇게 간다. 네. 여기가 O라고 하면 여기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했을 때 O에서 시작해서 방향이 다르게 A점을 지나는 반직선 하나, B지점을 지나는 반직선 하나를 이렇게 그었을 때 그 선 사이에 끼어 있는 요 부분을 우리는 각이라고 얘기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과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교점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이 교점이 있는 부분에 각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교각인 거야. 교점을 이루는 각. 교각. 같은 건가? 어? 뭐 같은 거? 아야 이거 똑같은 거래요. 똑같은 거. same. 똑같은 그래서 여기 교각이 몇 개냐? 그럼 4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예? 확 4개 안 보여? 생기는 개수만큼 그거예요. 교각이 몇 개냐고 그럼 4개요. 천한 개 더 생기면 녀석. 하나 더. 뭐 이렇게 하면은 몇 개예요? 그럼 6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8개. 8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럼 선이 100개면 어떻게 할까? 200개 선이 100개면 어떻게 할까? 200개 400개 아니야? 자, 생각해봐. 선이 하나 있을 때, 아니 지금 선이 2개 있을 때 각이 4개가 생겼어, 교각이. 200 선이 3개 있을 때는 각이 6개가 생겼어. 와 이게 나야 이게 1등이야 얘들아 네. 자, 어? 200인가? 200개라고 200개 아니야? 아니 2개 네. 아니 2배씩이잖아 맞네. 그러면 선이 4개일 때는 몇 개가 됐어? 8개 8개가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100개 1등 200개. 100개일 때 200개야? 아 맞나? 아닌가? y는 EX 해가지고 아 대입 선생님이 해가지고 그래서 200개 헷갈리는 맞지 것 않아요? 같아요 네.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근데 규칙 왜 살짝 공기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대로 그냥 있어야지 이대로 냅둬야 돼? 자, 우선은 뭐 뒤에 가서 공식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다 답이 뭔데요? 몰라, 계산해 봐야지. 아, 자, 네. 자, 우선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각은 교각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좀 더 얘기를 할 게 있어서. 자, 그러면은 방금 교각은 4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각은 특징이 서로 같아요. 지금 X 표시한 요각이랑 이렇게 표시한 요각이랑 크기가 서로 같아.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곡지각이라고 얘기해. 아 맞다 막국지가 네. 왜 웃는 건데? 아 웃지 마. 또 이거의 포인트는 꼭지에 있나요? 지금 웃는 포인트는 요건 거죠? 지금 꼭지에 있어서 지금 그런 거죠? 마주보는 지금 얼굴 빨개지게 웃고 있잖아. 포인트는 얘지 뭐. 진짜 네. 자, 그래서 개일치. 이런 걸 막곡지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교각은 4개라고 얘기하고 막곡지각이면 두 쌍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을 표시를 할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호로 이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각은 각 AOB 이렇게 써도 되고요. 각 BOA 이렇게 써도 되고
포인트는 뭐야? 이 각도가 있는 점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각 5라고 써도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잘 안 써요. 왜냐면 각 5라고 쓰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요 각도 있지만 요 각도 있거든요. 요가. 내가 하나의 각이 있으면 반대쪽에도 각이 있는 거야. 근데 저렇게 쓰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 작은 각을 기준으로 좀 읽어요. 네. 큰 각을 기준으로 읽지 않고. 그래서 점 5라고 쓰면은 안쪽 각인지 작은 각인지 큰 각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읽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솔직히 근데 작은 각인지 큰 각인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A요 B라고 해도 요 바깥쪽 각이 되잖아요. 근데 항상 기준은 작은 각을 기준으로 얘기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쓰는 거 이해되시죠? 방금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둘 다 되지만 알파벳 순서가 먼저인 걸 우선적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답지를 보면 보통 이렇게 다 써있죠. 니네가 어차피 답지를 나중에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렇게 써있지 이렇게 잘 안 써요. 근데 틀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답지를 체크해야 돼. 네가 이렇게 썼어. 근데 답은 이렇게 돼 있어. 틀렸다고 하실 필요는 없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의 종류. 이건 알지 않아? 평각, 직각, 예각, 둔각. 이건 알고 있지 내가 않아? 까먹었어. 알아요. 둔각. 뭐 그대로죠. 180도면 평각이에요. 네. 얘 나와요? 직각은 90도면 이거는 나올 일이 없죠. 너무 쉬운 거여서. 아. 너무 쉬워서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아니다? 네. 아, 너무 쉬워서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저희 학교 의학회 시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그러면 뭐 발가락으로 풀어야죠. 저희 네, 자, 네. 그리고 예각이라고 하는 거는 0도에서 지금 90도 사이를 예각이라고 하고, 둔각이라고 하는 거는 90도에서 180도 사이를 둔각이라고 얘기한다. 또 하품한다. 또 설명만 하면 그냥 하품을 하네. 아주 그냥. 왜 아닌 척해? 왜 난 아니야? 이런 표정이야? 자, 그래서 180도가 넘어가면 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92도라고 치고 180도의 기준으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가면은 네. 그러면 뭐 따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근데 왜 둔각까지만 얘기하냐? 이거 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작은 각 읽는다 그랬잖아요. 쪽이 아닌 요걸 읽었겠죠. 요쪽을 읽었겠죠. 그래서 180도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읽었다는 얘기는 뒤에 가면 삼각형 나오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지 이쪽으로 만들 수 있진 않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삼각형 때문에도 180도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80도의 이유가 뒤에 배우는 삼각형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180도 넘어가는 건 얘기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네. 작은 각을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자, 좋은 질문이었어.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적용하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각 A 뭐 쓰는 방식 얘기한 거죠. AOD라고도 쓰고 DOA라고도 쓰고 바꿔도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 얘기예요. 각 B도 마찬가지. OBC라고 쓸 수도 있고 DBC라고 쓸 수도 있고 지금 CBO라고 쓸 수도 있고 CBD라고 쓸 수도 있다. 네? 다 된다는 얘기죠. 아, 네.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 반대로도 되고 요렇게 반대로도 된다. 쓰는 방식이 네 가지나 있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에서 니네가 골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 오케이? 자, 1-1번 시켜볼까요? 1-1번에 1번 S더 110. 네, 110도 2번 아린 잠시만요. 35. 35도 그 옆에 거 해성 30 그 다음 2번 연재 45.
45. 근데 이 얘기를 이거 90도인 거 알고 계시죠? 예. 누구 얘기를 안 했네? 네. 직각 표시대. 자, 이거 90도인 거 알고 계시죠? 아, 오바 좀 하지 마. 지 시킬 때쯤 되니까 긴장되나봐. 자, 아직 설명이 안 끝났죠. 아까 얘기한 막곡지각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렇게 각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교각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각은 4개고 막곡지각은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두 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막곡지각의 특징은 크기가 같아야 된다. 마주보는 각이. 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보면,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어이, 문제 시키려고 이제 문제가 방정식이 나오거든. 어머. 자, 으. 왜 박수를 치고 그래. 자, 윤우야. 자, 2-1번. 식 얘기해보세요. 너무 어려운데요? 식 얘기해보세요. 2x 플러스 10은 70. 얘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식을 쓴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같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 식을 쓸 수 있으니까. 해석이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돼요. 넘기면. 30도. 2x가 60이니까 x는 30 이렇게. 3-1번 강아. 자기가 신나줘야지. 콧노래를 흥얼흥얼 그리면서. 저 슬슬 어려워지니까 이제 긴장이 되시죠? X는 180은 45도 플러스 30 플러스 X. 목소리 작아졌어. 어떻게 해요? 180은 45 어. 플러스 30 플러스 X. 45 플러스 30 플러스 x. 그래서 x는 105. 오, 좋아. 자, 여기서도 이 특징이 보이셔야 되겠죠. 얘가 30도면 여기도 30도인 거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치니까 이게 180도인 걸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평각이랑 직각을 이용해야지만 각을 구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4-1번 가보도록 할게요. S 더 네. X 몇 도? X 80도. 80도. 자, 2번 Y 몇 도? Y 60도. 60도. 그렇죠. 80 더하기 40 더하기 Y 한 개 180도가 돼야 되는 거겠죠? 자, 이해되세요? 해석이? 조금 안 보여요. 이게 왜 안 보여? 2-1, 3-1, 4-1 다 네모예요? 그쵸? 아. 네. 됐어요? 자, 이제 요게 마지막 설명이 되지 않을까 오늘? 네, 그러겠죠? 수산의 발.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자, 다 뭐 같은 비슷한 얘기야. 직교, 뭐 수직 이등분선, 수선의 발 전부 다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네, 다들 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그러세요? 얘 때문에요? 얘가 문제야? 이번에는? 아까는 꼭지가 문제더니 이번에는 이게 문제야. 자, 얘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지치요. 앞으로 너는 그러면은 요 표시만 해줄 거예요. 자, 얘가 직교라는 의미도 되고, 신경은 뭐예요? 자, 이제 얘기할 거예요. 수직이라는 의미도 되고, 아. 90도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90도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직교고 수직인 거야. 이거요? 같은 말이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빡큐는 직교고 수직이고 90도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직선이 하나 있어. 네. 직선이 하나 있는데, 네. 자, 내가 여기에 뭘 계속 대야. 아니, 그 원래 A, B라고 내가 이렇게 정해놨어. 네. 정해놨는데 내가 여기에서
선을 하나 그을 건데 선을 그으면서 수직이 됐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정해줄게. 수직이 되게 그어준 선이 있죠. 네. 얘 이름은 수선이야. 아니 원래 말 들어봤는데. 네. 수선. 수직이 되게 그어준 선이야. 그게 수선이야. 초등학교 때 배웠나?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수선을 긋는다는 얘기는 90도가 되게 그어졌다 이 얘기야. 자,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거니까.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하는 건 선을 그었더니 점이 하나 생겼잖아. 만났잖아. 네. 이 교점이 수선의 발이야. 네? 수직이 됐는데 만나는 점. 수발. 아니. 그게 수선의 발이야. 그래서 수선이 여기 나왔잖아. 수직이 되게 그어준 선에 발이라는 게 점인 거야. 아니 네. 줄임말 써도 되지.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네. 편하게 외워. 알겠죠? 네. 자, 이해됐어요? 수선의 발이 점인 거야. 자, 그 다음에 90도가 생겼죠? 네. 이게 직교인 거야. 직선. 요게 직교인 거야. 수직. 수직이 됐다고 의미를 표시해 준 거지. 수직이 됐다고. 자, 그래서 직교, 수직, 90도 다 같은 말이라고.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봤더니 변의 길이도 중점이 여기가 됐어. 그럼 이게 수직 이등분 선인 거야. 네? 선을 걷어 수직이 되게. 그렇게 거보니까 선분 AB가 있었는데 그게 반으로 쪼개졌어. 그러면 이 선이 수직 이등분 선인 거야. 수선에서도 수직 이등분 선이 되는 거지. 수선이지만 이등분 되게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수직 이등분 선이야. 그 2등분 안 됐으면 수선인 거지. 그냥 수선. 그렇지. 2등분이 안 됐으면 그냥 수선. 2등분이 됐으면 수직 2등분 선. 2등분 되면 그냥 다 수직 2등분 선 이렇게 얘기하면 돼. 수직 이등분. 선을 그어준 건 90도가 되게 선을 그어주면 그게 그 선이 수선. 그럼 3등분이 되면 수직 3... 그런 거 없어. 수직 3등분을 어떻게 만들어? 4등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4등분, 선을 어떻게 4등분을 선 하나로 어떻게 4개로 쪼개? 아니 이게 시작되나? 선 하나로 어떻게 3개로 쪼개? 선 하나 그어서 막 3개로 총력이야? 칼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딱 했는데 막 3등분 돼? 칼 가지고 딱 했는데 4등분 되고? 야, 나 그러면은 수학 안 가르쳐. 나 그러면은 나 그거 할 거야. 나 방송 갈래. 방송 갈래. 딱 했는데 짜! 이러면 나는 방송 나와야지. 한마디로 수직 3등분선 그딴 건 있을 수 없다. 4등분선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수직 2등분선만 있을 수 있다. 이해되셨죠? 세상에요. 딱 이해됐어. 네. 자,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해줘 내가. 이렇게 이해가 잘 되게. 자, 그래서 설명을 다 했어요. 자, 그래서 5-1번이랑 6-1번만 풀면 오늘 설명이 끝나네요. 자, 그래서 5-1번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지금 뭘 써야 돼요? 네, 좋아하는 거 쓰셔야 되죠. 네, 예, 좋아하는 걸 여기다 쓰셔야 되고. 그럼 2번엔 뭘 써야 돼요? 수발의 점은 직교. 점 어디에요? H. 네. 자, 용어를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점 D와 예. 선분 AB의 사이의 거리. DH. 그렇지. 선분 DH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선분을 배웠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은근히 안 외워두면 쓰기가 헷갈려요. 그죠? 네. 정확하게 외워놔야지 그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6-1번으로 갈게요. 선분 BC와 직교하는 선분. 있어요? 있네. 네? 선분 AB. 3분의 2. 90도 있는데 만들어준 선이 이거잖아요. 선분 BC를. 90도가 BC가 있는데 90도가 되게 만들어준 선이 얘라고. A, B요? A, B? 네, A, B요. A, B죠? 네.
아, 쟤 때문에 작게 못 쓰겠네. 자, 네. A, B. 선분 A, B. 네. 됐죠? 저것도 잘 안 보여요 지금. 에이씨. 안경 껴, 이 새끼야, 그러면. 렌즈 낄 거예요. 안경이 세 렌즈 개예요. 끼면 이거 안 야, 너 렌즈가 얼마나 불편한 건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안경이 더 너 안 껴봐서 그래 하는 아니 아니 얘기야. 렌즈 진짜 불편해. 너 안 껴봐서 그딴 얘기 하는 거야. 껴본 사람들은 절대 렌즈 끼기 싫어해. 그냥 밖에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끼는 것 뿐이야. 안경이 훨씬 편해. 자, 그 다음에 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음? 정비. 그렇지. 아 진짜. 점 B와 선분 AD 사이의 거리는? 3분의 2 4cm. 점 B랑 선분 AD 사이의 거리는 그렇지 4cm. 해본말 난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자, 설명은 다 했어요. 자, 여기 뒤에 여기 개념 체크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여러분들 시켜봐야 아 되니까. 뭐예요? 우선은 이제 숙제를 좀 내볼게요. 우선은 15페이지까지는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개념 드릴이 우리는 있잖아요. 개념들이. 드릴북이라고 써있는데 개념 드릴 맞죠? 네. 자,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낼까? 근데 숙제 밟은 곳이 없어요. 8페이지까지 일단 어? 가기. 아 원래 없나? 8까지 가기예요 일단. 8까지? 8까지가 가기예요. 아, 8까지가 각이라고? 어. 우선 볼게요. 아직 저도 봐야 되니까. 그러면 8 좋은데? 자, 아, 위치 관계가 남았구나. 8까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네. 우선 대신에 여기를 15까지 뿐이 안 냈으니까 뒤에가 남았잖아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연습 삼아 또 풀어봐야 되니까. 네. 책은 15까지고 과제가 네. 수락 충전 언제까지? 과제 보세요 보통. 진도북은 15까지. 15까지 개념 드릴은 8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숙제 내겠습니다.